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일요일 저녁에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마이너스 6% 가까이 급락하다 보니까 월요일 시장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이번 삼성전자의 조정은 삼성전자만 빠진 게 아니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너나 할 거 없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자체가 고점이 잡힌 건 아닐까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분명히 월요일 시장 조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금요일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은 이유와 월요일 시장 삼성전자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고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대응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우리 월요일 시장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 조금만 투자하셔서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반도체가 고점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AI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올까요? 당연히 반도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에 맞춰서 반도체 기업들 캐펙스 확대 나올 거고 영업이익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돈이 쏠리는 섹터인데 고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강한 주가의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많은 주주분들이 고점이다. 이제 삼성전자 끝났다. 겁을 먹으면서 매도를 던졌어요. 7만원, 8만원 매도 던졌다고요.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 매도한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 담아가고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담아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만큼 매도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잡혔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만 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뭔데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 보세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PPI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아득히 상회하는 6%가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던져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중앙은행이 한 번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시장에 던져졌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일본 30년 채권 수익률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4%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신고점을 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외국계 증권사들, 외인들, 기관들, 큰 돈을 다루는 세력들이 1년에 증시에서 몇 퍼센트 수익 챙겨가면 많이 챙겨갔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10% 버는 거 손에 꼽아요. 왜냐면 큰 돈을 다루는 만큼 리스크를 병적으로 관리한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연에 4% 이자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에서 차익 실현을 던지고 국채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섹터가 뭐요? 반도체 섹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실현을 던지고 국채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시장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동시다발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샌디스크 할 거 없이 모든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에서 발생된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주가의 조정은 반도체의 모멘텀이 깨져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 움직임 때문에 발생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항상 뭐였나요? 기회였다고요. 작년 미정부 셧다운 때도 단기적 유동성 경색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고점 대비 20% 조정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 몇 퍼센트 조정 나왔어요? 고점 대비 20% 넘는 조정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삼성전자 고점이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점이었고 그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수익 챙겨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 주가의 조정도 우리가 매도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곧바로 삼성전자 반등 나올 거니까 월요일 시초가 매수하세요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급 먼저 봐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 외인들 970만 주 매도를 던졌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170만 주 정도 매도를 던졌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800만 주가 넘는 매도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본들 액티브 펀드 할 거 없이 금요일 시장은 삼성전자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갔고 일본 금리도 상승하는 시장에서 월요일 패시브 자본들의 이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삼성전자가 강한 조정을 받을 거였으면 외인들, 외국계 증권사들, 기관들, 큰 돈을 다루는 세력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았을까요? 선물은 미래의 가격이요. 누가 생각해도 숏 포지션을 잡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콘텐고 상태가 만들어졌다고요. 당연하게 숏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콘텐고가 아니라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저렴한 백어데이션이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월요일 시초가 패시브 자본들의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큰 손 세력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만큼 저점 시그널이 생각보다 빠르게 잡힐 거라고요. 왜냐하면 선물 가격이 이미 현물 가격보다 높다는 건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본들의 이탈만 끝난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손 세력들이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주면서 저점 구간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선에서 아래꼬리 반등이 나온 상태요. 그런데 만약에 패시브 자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11선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개인들의 투매가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어요. 왜? 개인들이 싸게 매도를 던지는 시점에 큰 손 세력들이 굳이 비싸게 매수를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초가 정말로 강한 변동성 나올 수 있는데 그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가 수급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큰 손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삼성전자 기회를 잡았을 때 항상 거시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의 저점 신호를 우리가 잡아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저점 신호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급 봐야겠죠. 그런데 장초반 패시브 자본들의 이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외인 창구, 기관 창구 할 거 없이 대량의 매도가 찍힐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강하게 매도를 던지는 모습 보여주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매도를 던지고 있다가 아니라 수급에서 이격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요. 물론 장초반 패시브 자본들의 대량의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수급상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실시간으로 수급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격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패시브 자본들의 이탈은 끝났다는 거고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큰 손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땐 우리가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계 증권사들 움직임 봐야겠죠. 수급상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메이저 증권사인 외국계 증권사들의 움직임인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대차 잔고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환이 나오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떠한 움직임보다 저점 시그널이 잡힌 거죠. 이러한 신호들을 잡아갔을 때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삼성전자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움직임 내일 시장에서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요. 물론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시겠죠.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이 담아가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가 이 신호를 잡아갈 수는 있을까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삼성전자 월요일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잠깐만 투자하셔서
영상에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삼성전자 기회를 잡는다면 언제 기회를 잡을 건지, 단기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시장에 아무도 없다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종목에서도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삼성전자 최대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삼성전자 우리 하루 이틀 끌고 갈 것도 아닌데 10원 단위의 타점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큰 손 세력들의 매수도 들어오지 않았고 대차장고가 감소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게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때는 저점 기다려야죠. 반면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큰 손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대차에서의 상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겁을 먹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이때는 확실하게 저점 기회 잡아서 추가적인 수익률 노려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셨던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증시 조정 나오니까 어떻던가요?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불안하셨겠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건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지금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종전 나왔나요? 불확실성 사라졌나요? 유가 잡혔나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은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12일 전쟁, 코로나 팬데믹 모두 똑같았어요.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캐펙스 확대 할 거다 얘기는 하지만 지금 종전 나왔어요? 종전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K자 경기라고요. 증시는 올라가지만 현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사라져야지, 종전이 나와야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상에서나 수급 상에서나 세력들의 매집이 정말로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이 최저가다 얘기는 못 드려요. 이미 바닥권역 대비 20% 정도 상승한 다음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장은 어때요? 올라간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 구간 보여주죠. 그리고 불확실성 사라졌다고요?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